약간 저는 요새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요. 있어요. 저도 무서워요. 속도가 진짜 어마무시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아, 진짜 오지 않을까?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 핫한 AI 주제가 있는데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라인의 엔지니어 분들을 모셨습니다. 라인의 AL 그리고 ML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서비스에 넣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두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신가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MD 팀에서 텍스트 기반의 ML 모델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 김희찬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텍스트 쪽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비디오 쪽도 한 발짝 담그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혁재라고 하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이 됐는데 저도 AMD 팀에서 이제 저는 이미지 생성 쪽 일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모바일 쪽 개발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쪽 조직으로 오게 돼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잡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팀 이름을 들었을 때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한 줄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팀 이름이 AMD인데요. 들으시면 이거 미국의 모 회사랑 이름이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이제 Applied ML Dev라고 해서 이제 사내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각종 이제 모델을 서비스에 직접 제공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한번 트렌드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희찬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챗GPT가 다 이제 성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AI를 하면 엄청 다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 챗GPT 다될 것 같아. 네, 다될 것 같지만 얘기를 하시죠. 실제로 많이 되긴 하지만. 네, 네.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한창 연구가 될 때 그 안에 코어 블럭이라고 할까요?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공부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얘가 이게 비전 쪽이나 텍스트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이미지랑 비디오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구조를 가지고 가고 하니까 이걸 다 한 번에 섞어가지고 하나 큰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비전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식으로 VLLM이라는 부분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술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요즘 또 코로나도 오고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다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는 그걸로 어떻게 사업화를 할까를 많이 집중을 하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회사들 LLM이나 그런 VLLM 직접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회사들은 자기들 그 서비스 자체를 그냥 구독형으로 이렇게 파는 거죠. 그 챗GPT 같이 달에 얼마 이런다든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쓰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LLM 모델 자체를 이렇게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O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GPT가 있고 지사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제미니라는 걸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개발자들을 위한 우리들의 친구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이제 M사에서 잘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 업무의 생산성을 위한 서비스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LLM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원래 하던 서비스도 따로 있잖아요. 그쵸? 검색이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이 그걸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그 검색 결과 한번 요약해서 보여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서비스의 어떤 사용자 경험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회사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쪽 예를 들면 저희 메신저나 이런 SNS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고전적인 가치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라든지 그런 고전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AI 모델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노란 회사. 네, 노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채팅 안에서 주로 나왔던 대화들을 통해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어떤 큐레이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에 그 AI 봇을 올려서 이 봇에다가 이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문서를 요약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녹일 수 있도록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신저 위에 새로운 유저들을 불러들이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구독 플랜을 올리거나 아예 서비스의 형태를 좀 바꿔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자주 접속을 하게 만드니까 다른 광고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광고 형식으로 이렇게 BM을 확장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업화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이미 AI가 우리 삶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많이 이미 스며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쓰고 있는 여러 서비스에서 이미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멀티모달이더라고요. 멀티니까 뭔가 다양한 것 같다. 근데 모달은 또 뭘까? 너무 궁금했는데요. 멀티모달, 이게 뭘까요? 멀티모달이라는 것도 사실 챗 GPT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뭐니 해도 챗GPT가 임팩트가 크긴 큰 것 같아요. 이게 말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업계에서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언어고요. 그러니까 AI뿐만 아니고 이전에 뭐 그냥 UX나 UI 같은 데서 다룰 때 다양한 인풋을 처리하고 다양한 아웃풋이 나오는 걸 갖다가 그냥 그걸 말 그대로 멀티한 모달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뭐 그 스피치 투 텍스트나 텍스트 투 스피치 같은 거, 글을 쓰면 그걸 읽어주는 거 같은 거는 뭐 요새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게 사실 가장 쉬운 멀티모달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만 얘기하면 다들 그럼 뭐 옛날 기술 아니냐. 옛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다른 걸로 요새 좀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미지 생성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AI로 그린 그림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것도 사실 내부를 보면 들어가는 거는 텍스트인데 나오는 건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또 입력으로 텍스트만 넣는 게 아니고 이미지도 같이 넣어서 그게 이렇게 안에서 어떻게 돼서 또 이제 이미지가,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는, 요것도 사실 내부를 보면 이제 멀티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은 텍스트를 넣던 아니면 이미지를 넣던 사실 그 안에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게 그걸 직접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강아지 사진을 그려줘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기계만 알아듣는 언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보통 이제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인코딩을 통해서 나온 어떤 텍스트 인베딩 아니면 이제 이미지면 이미지 인베딩, 이런 인베딩이라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모델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고, 그걸 또 한 번 더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나 텍스트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에는 인코딩을 했으니까 뒤에서는 디코딩을 해야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인코딩, 그 다음에 인베딩이 나오고 모델에 들어갔다가 아웃풋이 나온 거를 이제 디코딩해서 사진이나 텍스트가 나오고, 이렇게 일련의 이렇게 파이프라인 같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멀티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뜨게 된 게, 단순히 챗 GPT에서 텍스트만 넣었던 거를 이번에 이미지를 넣어서 그걸 인베딩으로 바꿔서 모델에 넣었더니 그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다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이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미지 쪽이 제일 이제 각광을 받았다면, 봤습니다. 네, 보셨죠? 네. 네, 뭘 말하셨는지 아시죠? 네. S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네. 네. 그거 보고 다들 진짜 모두가 놀랐거든요. 이쪽 분야가 이제 아마 더 각광을 받을 거고, 좀 더 나간다면, 지금은 이제 텍스트를 넣으면 비디오만 나오는 거라면,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음악도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됐든지, 아니면 이제 비디오를 넣으면 그거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준다던가, 그 사례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멀티모달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되게 요새 각광을 받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야 멀티모달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되게 얕게 제가 알겠지만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트렌드는 지금 현재이고 조금 앞으로 보면은 미래에는 어떨 것 같으신지, 앞으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약간 저는 요새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요. 있어요. 저도 무서워요. 이쪽 업계에서 일하지만 그 속도가 진짜 어마무시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기술 자체가, 작년에 나온 기술이 이미 필드에 다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이미 좀 오래됐다. 그죠.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최근까지 안 봤냐. 그런 그렇죠. 너무 빨라요.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널로 이렇게 어떤 기술이 발표되려면 한 2, 3년이 걸리는데, 그렇죠. 이제 학회로 넘어갔다. 그래서 매년 이루어지는 컨퍼런스 통해서 그 매년 바뀌는 기조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기술을 만들면 바로 온라인에 공개하고 코드를 공개해 버리잖아요. 이 기술이, 기존에는 책이 발간돼야지 기술이 이제 퍼졌다면, 이제 그게 저널이 되고 학회가 되고, 이제는 그냥 온라인에 바로 공개해서 진짜 월 단위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멀리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특이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빨리 보시는 분은 2030년 온다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처음 들을 때는 되겠어 이랬는데, 요새 같아서는 진짜 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할 만큼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와중에도 모두가 이제 같이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그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하나는 이건 모두가 다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몰려가고 있는 방향이 이제 거대화. 언어 모델이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뉴스 같은데 몇억 개다, 몇십억 개다, 몇백억 개 나오고, 이번에 나온 얘기로는 몇 조가 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트랜스포머라고 이 언어 모델을 만든 기초 알고리즘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알고리즘을 좀 더 잘하면 더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챗 GPT 만든 오픈 AI에서 이제 GPT라는 그 시리즈를 만들어서 뭐 GPT 1, 2, 3 만들면서 약간 일단 사이즈를 키우고 볼 거야. 그렇게 했더니 성능이 이만큼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사이즈 크면 돼.
가 약간 상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모델이 거대해지면 이제 그걸 담아서 학습시킬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한데 그 기기에 들어갈 만큼 모델이 커지면 또 그다음 다른 기기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또 모델이 커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범용성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됐는데 그거에 이제 반동이 점점 이제 비싸지고 있거든요. 이거 뭐 웬만한 회사에서는 함부로 시도하기도 쉽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 범용성이 좋은 거대 모델이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기술은 아니 나는 그렇게 큰 거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건 예를 들면 뭐 나 개발할 때 도와주는 거야. 뭐 코파일럿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전문 지식에 대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딱 특정 분야에 대해서 뭔가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존 모델을 기존에는 뭐 파인 튜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추가 학습을 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 큰 모델을 가져다가 또 그쪽으로 추가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실제 실수요가 많을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로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들의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뭐 예를 들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고 솔직히 이제 사심이 들어간 투개인데 로라라고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의 약자인데 일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애초에 그 거대 모델 자체가 범용성이 너무 좋고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기대서 추가 학습시키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그쪽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좀 끌어가 보자 라는 어떤 컨셉인 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만큼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번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을 좀 달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답변을 끌어내는 건데 이게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를 만큼 되게 고도화되고 있어요. 예를 한두 가지 들어드리자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인 오브 서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생각하기라고 해서 이 언어 모델이 되게 똑똑하고 진짜 뭐라도 다 잘할 것 같지만 되게 어이없이 못하는 게 숫자 세기인 거거든요. 초등학생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내가 사과가 5개 있어. 내가 근데 사과를 2박스를 샀어. 한 박스에는 사과가 10개가 들었어. 그럼 나 사과 몇 개 있게? 이거 물어보면 잘 못 맞춰요. 희한하죠?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언어 모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주는 게 가장 확률 높은가를 계산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건데 재밌는 거를 요거를 이제 체인 오브 서트니까 풀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사과가 5개가 있고 한 박스가 10개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럼 2박스가 있으면 20개가 있겠지? 내가 5개가 있어. 그러니 25개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자, 그러면 하고 이렇게 다시 설명을 놓고 그 다음에 질문하면 그럼 귀신같이 잘 맞추는 거예요. 와, 이거 뭐냐? 얘 되게 신기하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매번 질문할 때마다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되게 누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근데 우리 이거를 찬찬히 생각해 보자. 스텝 바이 스텝. 예, 스텝 바이 스텝. Let's think about this 스텝 바이 스텝을 딱 쳤는데 그랬더니 정답률이 확 올라간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네. 이걸 딱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얘 혹시 진짜 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이 한 줄이 앞에 있었던 그 예제를 대체하는 거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는 아예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요 앞에 붙이는 그거를 막 아예 걔한테 물어봐서 생성하기도 하거든요. 야, 너한테 뭐라고 붙여주면 네가 다 대답을 잘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뭔가 얘기를 해요. 근데 성능이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는 되게 착한 아이야. 이거 되게 재밌는 일이거든. 이거를 앞뒤에 붙이면 그러면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 정도면 정말 인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했고 사람이라면 그거를 넣을 생각을 잘 안 할 거잖아요. 이런 좀 어이없는 문장을. 근데 오히려 언어 모델한테 너가 만들어 봐 했을 때 그런 걸 추천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 이거야말로 진짜로 엔지니어링이라는 언어를 그런 단어로 부를 만큼 되게 고도화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한 분야입니다. 또 다른 분야로 로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라는 비슷한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너무 크다 보니 이거를 재학습하는데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래 모델 있는 거 빼고 얘를 이렇게 조그만 모델을 이렇게 붙여서 원래 모델은 가만 냅두고 얘만 추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델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데이터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추가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뭐 의학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노란색 메신저가 있잖아요. 노란색 메신저 있죠. 거기에 최근에 들어간 기능 중에 말투 흉내내기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아마도 이런 걸로 특정 사람의 말투를 추가 모델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말을 하게 시키는 거죠. 마치 기본기가 있는데 특정 기술만 이렇게 더 추가로 학습하는 그런 예. 느낌입니다. 굉장히 적절한 예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모델은 이거는 범용 모델이다 보니까 요거는 냅두고 그거만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특정 모델로 특정 용도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요거를 그냥 텍스트로 하면 얘가 그다지 재미가 없는데 이미지로 가면 정말 재밌는 예가 많아요. 이제 가장 유명했던 거는 특정 작가의 화풍 같은 거를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이말년 씨 있잖아요. 그분의 그림체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그림체로 이렇게 학습을 막 해서 일반 사람의 사진을 넣으면 이말년 씨의 그 화풍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분위기, 레트로 스타일이라든지 뭐 고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아니면 또 많이 쓰이는 거는 특정 캐릭터의 얼굴 같은 거를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분들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굴만 연예인 얼굴로 바꾼다든가. 큰 방향 하나는 거대화된 모델로 범용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쪽이 있을 거고 특정 분야에 맞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로라 같은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게 아마 큰 트렌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델이 커지고 장비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 장비에 꽉 차오는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이러면서 모델이 계속 커지고만 있는데 그거를 계속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로라라든지 아니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래서 실제 저희가 사용자분들에게 이제 가치를 줄 수 있게 좋은 방법들을 좀 출연해서 서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크고 성능이 좋은 것도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신저로 보내는 텍스트의 양이 엄청 많다 보니까 거기에 다 그런 큰 모델을 걸어서 서비스를 하기에는 비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축소화해서 좀 적절한 크기의 좋은 성능을 내면서도 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연구도 진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부터 앞으로에 대한 얘기까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뭐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 그리고 특이점이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똑같이 반응이 저도 그렇게 한다 하니까 놀랬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좀 궁금해요.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일단 요즘 막 AI가 다 오면 쉬운 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평가하거나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일들은 자동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막 오토파일럿 같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잘 되잖아요. 근데 이게 코파일럿이나 챗GPT를 써보면은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대체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써서 하는 일들은 다 대체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뭘 더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죠. 다르지 않네요. 대체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항상 있는데 그게 이제 엔지니어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반대로 긍정적으로 기대되시거나 하는 것도 있으세요? 모바일 개발을 하면서도 머신러닝 쪽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뭐 그전에도 뭐 온디바이스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뭐 연합학습 같은 거를 이제 쭉 해오긴 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환경 자체가 모바일이 아니고 이제 서버 단위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배워야 됐는데 코로나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사무실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되게 힘들다 보니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챗 GPT한테. 네. 저의 그 퍼포먼스의 한 반은 챗 GPT가 채워줬다고 생각될 만큼 서버 환경에서 무슨 파라미터를 받았을 때 이걸 무슨 타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 해보는 거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 구글을 키고 구글에 들어가서 서핑을 한 다음에 보통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묻는 것과 맞는 질문을 찾은 다음에 코드를 보고 그 코드를 검증한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아무리 빨리 해도 한 10분 이상 걸리는 작업인데 그냥 물어보면 일단은 우르르 보여주니까 그리고 코드 자체를 예제까지 다 보여주니 그거 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굳이 더 찾아보지 않아도 이거 어디에 가면 레퍼런스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면 쭉 나와서 그걸로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새로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코파일럿을 더 주로 쓰는데
개발할 때는 이제 뭔가 함수 이름이나 어떤 명사를 정할 네, 때 네. 진짜 까다롭잖아요. 네, 이름 짓기가 제일 어렵죠. 어려운데 그죠, 아, 어렵죠. 이거 이름 어떻게 줘야 되지 하고 있다가도 이제 제 아이디어대로 이렇게 막 써두면 AI들 학습하는 게 많은 분들의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 이름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그리고 좋은 점이 또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조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자주 보여주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네,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지금 되죠. 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네네. 걸로. 이 정도면 거의 명예 동료 아닙니까? 애초에 그 코파일럿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부조종사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조종석에 앉아 있으면 뒤에 앉아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예, 그러니까 이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라인에서 어떻게 모델을 개발하고 계신지를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휴식하시고 가실래요? 바로 가실래요? 조금만 쉬었다 가면 될까요? 아, 네, 그래, 좋습니다.